네, 안녕하십니까. 말로 푸는 소소한 일상 말소용입니다. 오늘은 미장 휴장이에요. 아마 제가 아까 얼핏 듣기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들었는데 우리나라 근로자의 날이랑은 좀 다르네요. 아무튼 오늘 미장은 휴일입니다. 24시간 돌아가고 있는 코인 한번 봐볼게요. 최근에 가장 큰 시장의 이슈는 사실 코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코인이 이슈냐? 지금 트럼프 세계관이 만들어낸 가장 핫한 자산으로 인정받는 하나의 투자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코인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일단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비트코인 원화 베이스 차트고요. 데일리 차트입니다. 차트에 여러가지 막 엄청 어렵게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요 하얀색 점으로 되어 있는 요 선 있죠? 요 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몇 번의 테스팅을 했고요. 그 유튜브에서 유명하신 코인을 하시는 분들 중에 유명하신 분들이 이 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저도 지표를 넣어봤는데 이거는 거래량 가중평균, 가중이동평균 100일선입니다. 100일선인데 거래량을 가중이동평균으로 만든 거죠. 아무튼 상당히 유효한 선이라고 보이고요. 이 선의 가장 큰 목적은 이 선의 위에 있을 때 거래하고 이 선을 깨고 내려왔을 땐 거래하지 않는다입니다. 이거 깨고 들어왔을 때 이 밑에서 사면 되지 않느냐? 이런 건 상당히 위험해요. 그냥 이런 뭐랄까 명확하게 기준점이 없는 투자는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은 코인이 자산으로 인정받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 같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코인은 말 그대로 수요와 공급, 즉 자금이 들어오면 오르고 자금이 빠지면 내리는 말 그대로 그런 노밸류 상품이었기 때문이죠. 상품이란 말은 사실 붙이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건 이 흰색 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을 때, 위에 올라왔을 때 사서 내려오기 전에 팔아도 이만큼, 자 내려왔죠, 여기서 샀어요, 안 내려왔죠, 여기서 팔았어요, 여기서 요만큼만 해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명확한 명분이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저도 리테스트를 여러 번 해봤는데 유효한 지표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 있는데 최근 엊그저께죠, 아주 강한 음봉으로 이 선을 깨고 내려온 걸 봤어요. 그 전날인 요 날도 깨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으나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깨고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큰 음봉으로 깨고 내려온다라는 건 상당히 안 좋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여기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9월 1일이니까요. 저는 9월 5일부터 9월 19일 안에 매수를 끝낼 예정입니다. 뭘 매수할 거냐? 많이 하락한 자산을 매수할 예정이고요. 제가 지금 가장 9월에서 중요한 날을 9월 5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9월 5일 논팜 지수 실업률이 발표하는 날입니다. 그 날에 실업률은 분명히 올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실업률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아마 9월 둘째 주인가가 금리 결정하는 줄 거예요. 둘째 주인가 셋째 주인가 그럴 텐데 금리 결정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내린다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내리는 건 유동성을 공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질 수 있으나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미리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돼서 금리를 내리는 건 사실상 시장에 좋은 일은 아닙니다. 지금 미국도 한국도 M2 통화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과거의 통계를 보면 M2 통화가 늘어날 때 코인은 상승해 왔습니다.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유동성이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올 수밖에 없죠.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요. 돈이 적으면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노란색 선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노란색 선은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요 날들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가격선입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빠졌을 때 요때쯤이요. 요때쯤이 올 한 3, 4월 정도 될 거예요. 3, 4월 정도 될 텐데, 이때는 트럼프 관세에 의해서 전 세계 시장이 마비가 됐던 그런 시기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달러 베이스로 했을 때 7만에서 8만 불 정도 수준이었고요. 현재 원화로 봤을 때는 한 1억 한 2천에서 1억 한 3천 정도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올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냥 예측으로만 투자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죠. 이때 매집을 하신 분들이 워낙 많다라고 노란색 선이 보여주고 있죠. 더블탑을 찍었습니다. 12만 불 상위에서 1억 6,990까지 찍었네요. 1억 7천에 매도를 걸어놨던 분들은 체결되지 않고 내려갔을 상황이고요. 그래서 더블탑을 찍었고, 이만큼 있다가 올라갔고, 이만큼 있다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테스팅 기간을 계속해서 거치는 이 기간 이후에 상승하는 거는 명확하게 매집 세력이 강한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매집 세력이 매수를 해서 여기에서 레벨업을 시키는 거고, 또 리테스트를 해서 올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리테스트를 해서 올리지 않고 내렸다는 부분과 이 아까 말씀드렸던 100일 거래량 가중 이동평균선을 강한 음봉으로 내려왔다라는 부분은 현재는 하락세에 직면해 있다라고 보입니다. 오늘 좀 강한 상승세가 보이긴 해요. 요거는 상당히 강한 상승세로 보이긴 하는데 24시간 돌아가는 코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상은 요 끝점 보시면 어제보다 훨씬 내려왔었고, 요런 거를 이제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은 영망치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런 것도 뭐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락 다이버전스라는 건, 다이버전스는 뭔가 하나의 경계 아니면 차원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국면이 바뀌었다 뭐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RSI 같은 경우는 요때 RSI를 좀 보시면 패닉셀 나왔을 때 RSI가 16, 15까지 떨어졌었어요. 지금은 사실상 한 30 정도까지 왔다가 살짝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는데, 30 정도 와도 저평가라고도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는 30으로 끝날 정도의 하락은 아니다. 이거보다 더 빠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말 그대로 코인은 이렇게 투자하는 거죠. 뭐 엄청 차트 분석 잘 하시는 분들 저도 매일 보고 공부하고 막 그러는데 느낌으로 투자하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코인을 투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이번에 트럼프가 만든 트럼프 세계관에서 코인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첫 번째, 코인이 현물 ETF로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현물 ETF라는 건 뭐냐면 시장에 있는 공식적인 돈이죠. 공식적인 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루트고, 가장 큰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퇴직연금, 401k라고 얘기하는 퇴직연금에 들어갈 수 있게끔 트럼프가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일부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비트코인이든 뭔 코인이든 날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계속해서 매집을 해도 돼요. 타점을 잡기가 힘들죠. 일반인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타점을 잡기가 힘들다면 일정 부분 하락이 끝나고 상승하는 느낌이 왔을 때, 상승하는 그림이 그려졌을 때 그때부터 쭉 매집해도 되겠다. 어떤 분들은 이 흰색을 지금 깨고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이쯤에서 팔았을 거고요. 지금 이 흰색을 다시 돌파하는 시도가 있을 때 매집을 해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 요 빨강색 선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명확한 200일 선이에요. 200일 선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 주식에서도 마찬가지로 200일 선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200일 선이 이 흐름을 나타내요. 추세를, 아주 긴 추세, 이 산업의 보통 추세를 나타내는데 비트코인은 산업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산업의 추세에서 걸린 거 보시면 여기서도 한번 걸렸었고요. 내려갔다가 이 밑에까지 내려왔다. 이 과매도 구간이죠. 누가 여기서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겠어요. 근데 올라가면서 뚫고 올라갔고요. 과거에도 보시면 이 추세를 뚫고 올라갈 때 상당히 큰 어떤 상승을 보여줬던 거를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작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깨고 내려와서 엄청난 충격이 있었다가 다시 끌고 올라가는 모습, 이걸 강하게 내려올 때 완전 이렇게 큰 어떤 하락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험한 구간에 진입했다. 하지만 이 위험한 구간이 어디에서 끝날 것이냐라고 보면 저는 요선 정도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 베이스로 봤을 때 난 1억 4,300 정도 선이겠네요. 어차피 이 매일매일이 바뀌면서 얘도 지금 되게 상당히 플랫해진 상황이긴 한데 얘가 내려가게 되면 사실상은 추세는 하락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얘도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 있죠. 이 내려가는 부분을 끌어올려 이렇게 커브를 바꾸기 위해선 이 정도의 상승이 필요하니까요. 만약에 이 커브가 하락에서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다시 돌리기 위해서 엄청난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야, 되게 길게 보니까 와, 많은 분들이 6천만 원에 갖고 계시네요. 그럼 쉽게 말하면 지금 이미 더블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얘기죠. 와, 800만 원에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아무튼 원화 베이스에서는 1억 4천 한 500, 1억 4,500 요 정도 선까지 내려와 줄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만약에 패닉셀이 나와서 이렇게 내려온다, 급하게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의미 없는 선이긴 한데 365일 선입니다. 365일 선은 의미 없죠. 여기서 한번 닿았던 적이 있고 없죠. 여기까지 내려오면 뭔가 시장은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 이렇게까지 내려오지도 않을 거고요. 이 선에만 닿아도 엄청난 매집 물량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요때가 상당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요때 매물량을 한 요 정도라고 본다면 1억 2,500에 샀던 사람들까지 본다면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정말 롱 포지션은 다 청산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저는 매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안정적이지는 않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딱 요 정도의 선에 걸리잖아요. 한 1억 2,500에서 1억 3천 정도 사이에 걸리는데 요 정도까지 내려와 준다면 다시 한번 매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매집 세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것까지 뚫고 내려간다면 사실 코인 시장은 상당히 긴 기간 침체를 맞이할 수 있다. 배당도 없고 이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그냥 갖고만 있으면 그냥 시세 차익만 노릴 수 있는 자산이다 보니 긴 시간 갖고 있는 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뭐 옛날 이렇게 아주 그냥 뭐 영원일 때 뭐 이럴 때 샀던 분들은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버셨겠지만 실제 요런 더블탑을 찍고 내려와가지고 막 여기까지 다시 내려왔었잖아요. 2200, 2300까지 내려갔을 때, 이때 내려갔을 때 매집하신 분들은 정말 상을 줘야죠. 이런 분들은 돈 벌어야 돼요. 왜냐면 이걸 기다린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엔 일반인들은 기다리기 힘들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원화 베이스의 비트코인은 이렇습니다. 알트코인은 나중에 좀 말씀드릴 거고, 자, 달러 베이스의 코인 한번 봐보죠. 달러 베이스에서도 제가 가중 이동평균선 100일짜리를 그려놨어요. 얘도 흰색이에요. 둘이 같이 보기 위해서. 달러 베이스는 사실상은 이미 예전에 깼어요. 이미 예전에 깼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락 추세입니다 라고
봤습니다. 얘가 먼저 깨기 때문에 원화 베이스는 나중에 깨진다라고 해서 이걸 두 개를 같이 응용해서 이제 쇼 포지션, 선물로 쇼 포지션을 거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들었다가 다시 뺐기 때문에 사실 한 요 며칠에 대한 쇼 포지션만 걸었어도 상당히 큰 폭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겠죠. 저도 뭐 직장인이 아니라면, 이런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연관관계, 상관관계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겠지만 뭐 그만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고 사는데 바빠요. 근데 자, 달러 베이스의 코인을 좀 보시면 RSI 같은 경우는 아직 많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많이 꺾여서 내려온 건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아까 보셨던 요 패닉셀이 있었던 부분, 좀 차트가 좀 다르죠. 이동평균선들이 걸려있는 게 좀 달라요. 당연히 원화랑은 좀 다릅니다. 근데 더블탑 찍은 건 맞죠? 12만 4천 불까지 찍었다가 내려오고 있고, 여기서부터 12만 4천에서 지금 10만 9천, 아까 8천이었는데 지금 9천 정도, 한 15% 정도 빠진 것 같으네요. 15%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요 흰색 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이 비트코인 달러 베이스의 차트에서도 이 100일 가중 이동 평균 100일선은 유효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여요. 여기도 보이시죠? 여기도 보이고, 뭐 121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121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걸 봅니다. 여기도 보시면 명확하게 이렇게 리테스트하는 요 구간 있고요. 여기서도 지지하고 이런 부분. 그래서 명확하게 깨고 올라갔을 때, 명확하게 깨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깨고 올라갔을 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있죠. 여기서도 요럴 때 이제 사실상 패닉이 나오죠. 이렇게 쫙 뺐을 때, 이럴 때는 사실 매도해요. 보통 매도하는데 하루 있다가 매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타점이 있습니다. 요럴 때도 마찬가지죠. 이거 못 봐요. 이런 거 되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는 도달만 해도 사실 매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분석을 좀 해볼게요. 지금 현재 더블탑을 찍었어요. 더블탑을 찍고 하락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게 이제 헤드온숄더,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고들 부르죠. 전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찍고 쫙 내려가게 되면 이 내려가는 건 상당히 커요. 보통 일반적으로 커요. 여기에 있었던 에너지와 이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정도 선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걸 반대로 보면 이렇게 W자 반등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깨고 내려올 수 있을 정도다. 언제까지 깨고 내려올 수 있을 것 같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이거 막 그림 그리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뭐 일단은 가장 유력한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 요 원저리 이때 이렇게 들린 거 보이시죠? 이렇게 거래량 터지는 것들 조금 보시면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때 매도했다가 이때 팔아가지고 바보같이 자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는 거래인데 이렇게 주요한 이동평균선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365일선이거든요, 요거. 근데 사실 365일선 제가 별로 신뢰할 만한 선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어찌됐건 이 선에 걸리면서 큰 거래량이 터졌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날 또 터졌어요. 이렇게 터졌다고 보면 사실 요거는 누가 봐도 상승 패턴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 여기 하나 보이죠? 요거 하나 보이고 요거 하나 보이고, 요 두 개요. 양일간 터졌어요. 요 두 개가 터지면서 상승을 이끌었다. 이때는 그냥 매수죠. 무조건 매수예요. 여기는 무조건 매수입니다. 한 86,000불, 뭐 그냥 90,000불에 샀어도 될 것 같아요. 한 요 정도 선에서만 샀어도 충분히 갔고, 여기서 또 한 번 터지네요. 여기서 또 한 번 터지고, 이건 좀 터졌다고 보기 좀 애매한가? 여기도 터졌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터져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계속 터치하면서 올리고 있다가 약간의 조정이 나오죠. 이 정도의 조정은 사실상은 뭐 충분한 조정이다 라고 봐서 여기서 이제 보겠죠. 그래서 여기 하단을 찍었을 때 푹 찍었잖아요. 하락을 팍 하면서 찍었다가 그 다음날 다시 말아 올렸죠. 이렇게 되면
테스트 기간, 이 박스권 기간으로 다시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요 박스권으로 들어온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뒤편은 못 보고 있고 여기까지만 보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빠졌다. 이때 무조건 매도하는 건 아니겠죠? 좀 보는 거예요. 보는 거고 다시 내려가게 되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를 한번 보는 거죠. 만약에 나는 좀 불안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빠졌을 때 팔아도 돼요. 아니면 그 다음날 파셔도 됩니다. 이 정도 음봉은 상당히 큰 거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와 여기서 또 뭔가 크게 하나 있었네요.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뭐 이 거래량으로 봤을 때 막 그렇게 엄청나게 크다라고 보이진 않아요. 그만큼 큰 매집은 아니지만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팔고 싶은 사람보단 사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렇게 가고 여기서 한번 터졌죠. 여기서 한번 뭐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축 빠졌어요. 근데 이건 빠졌다고 보기보다는 리테스팅 구간이라고 보통은 사람들이 인식을 했겠죠. 왜냐면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한번 쭉 빠지면서 약간의 패닉이 왔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여기서 빠졌으면 저 같으면 여기서 팔았을 겁니다. 여기서 팔았을 거고 여기를 찍고 다시 올라가죠.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고 여기에서 팔았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여기선 무조건 팔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패닉 셀이 나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한번 들었다가 다시 한번 빼죠. 여기서 쭉 빼죠. 그럼 저는 여기서는 그냥 전량 다 매도를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냥 아주 옛날부터 사셔가지고 계속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다라는 거죠. 일단 현재 상황을 한번 보시죠.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계속 비비면서 내려와요. 이렇게 비비면서 내려오는 건 되게 안 좋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격도 상당히 벌어져 있어요. 상당히 벌어져 있는 이격에서 비비면서 내려오고 공중에 살짝 뜬 모습인데 이렇게 떴을 때 이제 드디어 떠서 올라간다 이렇게 예측하는 건 예측하면 안 돼요. 예측하면 안 되고 이게 과연 어떤 상승인지를 지켜보는 내가 만약에 포지션이 있다라고 하면 지켜보고 포지션이 없다라고 하면 포지션을 가지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한 106K, 107K, 108K가 어떤 선이냐면 요 큰 상승을 하기 이전 요 박스권이죠. 요 박스권의 한 중간 정도 선이에요. 요 정도 선이기 때문에 이 정도 매물에서 요 박스권에 들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깨지면 손실이 나니까요. 하나의 1차의 배리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2차 배리어는 여기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요쯤 배리어가 있을 것 같고 3차 배리어는 요 전체의 배리어니까 한 요 정도. 야 8만 불까지 떨어지려나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허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0만 불 조금 위에서 10만 불 101K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103K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105K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어찌됐건 요 정도 언저리가 테스트 구간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요 정도 언저리가 분명 여기를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요 정도 언저리가 테스트 구간일 것 같고 얘가 깨진다고 하면 바로 일로 내려오는 거죠. 여기가 테스트 기간일 것 같아요. 여기는 거래량도 많이 실려 있어요. 실제 거래량도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또 한 9만 불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여기 정도가 또 테스트 구간이 될 것 같고 여기가 깨지면 여기까지 열리는 거죠. 패닉셀이 나올 거예요. 여기가 깨지면. 그럼 진짜 여기까지 열린다. 여기가 아니라 더 열릴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열리긴 힘들겠다. 빠져봤자 여기다. 빠져봤자 여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빠져봤자 여기다. 여기까지 빠진다면 진짜 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매집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중이동 평균선 100일선이 깨져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한번 뚫고 계속 올라갔죠. 여기서 테스트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드디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도 한번 깨졌다고, 여기서 깨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말아 올렸지만 이렇게 올렸다고 해서 이걸 다시 리터치하고 올라가야 이게 진짜지. 깨졌는데 이거 한번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와 올라간다 여기서 매집하면 안 돼요. 자 깨졌다가 올랐어요. 올렸다가 여기서 다시 터치하고 다시 올린다. 이때 사도 늦지 않다. 인데 얘는 깨졌다가 올렸다가 다시 깨고 내려왔죠. 그럼 이건 하락이에요.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걸 그러니까 지지선으로
활용하지 못한 거죠. 요 선을. 그러면 이제 빠진다. 빠지고 있다. 근데 요 음봉 아까 원화 베이스의 코인 비트코인에서도 요 큰 음봉이 있었는데 저는 요 큰 음봉 상당히 안 좋은 음봉이라고 생각하는 느낌입니다. 요거 뭐 다 빼고 요게 되게 안 좋은 음봉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 추세를 좀 꺾을 수 있는 음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은 오늘 휴장이니까 미국이 안 움직일 거고요. 내일부터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각종 지표와 지금 트럼프 관련된 이슈들 상당히 좀 노이즈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노이즈들이 과연 금리 인하를 어떻게 바라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시기고요. 저는 요때 페닉셀 나왔었던 RSI가 30이었고요. 이때 페닉셀은 22, 24, 25 요 정도. 요 정도의 페닉셀이 나와준다면 저는 살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페닉셀은 와우. 과매도 구간이라는 명확한 시그널이 나온다면 매집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9월 달에는 매집을 끝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9월은 원래 옛날부터 되게 안 좋았던 달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8월쯤에 매도를 하고 9월은 기다린다. 기다려서 8월에 매도했던 거를 9월에 다시 천천히 매집을 하기 시작해서 10월, 11월, 12월까지 기다려서 뭐 수익을 내고 뭐 요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은 그렇게 과거에도 많이 흘러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9월 달에는 좀 많이 하락을 하는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코인까지도 많이 하락을 했을 때 일정 부분 매집을 해놓겠다. 저는 요 정도까지 빠져주면 좋겠네요. 딱 10만 불이네. 딱 10만 불까지 빠져주면 좋겠네요. 근데 이 200일 선이라는 것도 사실 되게 잘 안 깨요. 뭐 이렇게 깨긴 하지만 이렇게 빔으로 깨잖아요. 빔으로 깨고 이렇게 하잖아요. 200일 선도 상당히 중요해요. 얘 200일 선일 거예요. 제가 아마 이렇게 빨강색은 제가 보통 200일 선으로 그어놓기 때문에 200일 선도 나름대로의 지지하지만 이렇게 빔으로 깰 수 있기 때문에 딱 10만 불에 걸어놨다가 체결돼도 정말 좋은 가격에 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10만 불이라는 어떤 숫자 자체가 마디 가격이기 때문에 98,000 와 여기까지 깨질라나. 요거를 좀 중시를 해서 요거가 상당히 큰 상승을 갖고 온 누군가 크게 매집을 한 거니까 요 양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바닥에서 사면 요 정도 한 10만 불에서 99,000불 정도, 그다음에 뭐 요쯤에서 산다라고 해도 뭐 10만 1,000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0만 1,000에서 2,000 요 정도까지만 와준다면 매집해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장기 시계열로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의 하락은 뭐 이런 하락도 있었고요. 뭐 이런 하락도 있었습니다. 뭐 엄청난 하락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하락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면 이 하락이 클 수가 없는 문제가 또 있는 게 M2 통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M2 통화가 계속 늘어난다라는 건 코인이 내려가기 힘들다라는 거죠. 만약에 365일 선까지만 떨어진다면 뭐 무조건 일정 부분 매수, 막 영끌 매수 이런 거 아니고 일정 부분 매수하겠다, 뭐 요런 포지션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장이 휴일이기 때문에 코인 분석 한번 해봤는데요. 코인에도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분석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